자, 문자를 사용한 식이 뭔지 볼 거예요. 자, 뭐냐면 수량 사이에 관계 또는 법칙 등을 문자로 사용해서 나타낸 식입니다. 예를 들면 3,200원인 토스트 A개, 그리고 1,500원인 우유 B개를 샀을 때 내야 하는 금액. 자, 잘 봐 얘들아. 우리 지우개 300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걸 2개를 샀어. 그럼 얼마야? 600원이지. 그럼 3,200원짜리 토스트를 몇 개 샀어? 그러면 3,200원에다가 A를 곱해주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1,500원짜리 우유 B개래. 그럼 얘 뭐야?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문자와 식에서는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우리 곱셈을 생략할 거야. 그래서 2,000A 플러스 1,500B라고 씁니다. 알겠어요? 곱셈을 생략할 수 있어요, 현수야. 알겠어요? 쉽지? 이게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를 사용한 식을 세우는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요. 수량 사이에 규칙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자를 사용해서 찾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규칙에 맞도록 식을 세웁니다. 자, 이제 3번은 얘들아 곱셈 기호를 생략할 건데요. 곱하기를 우리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더하기 빼기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곱하기를 생략해서 나타낼 건데요. 항상 곱하기를 생략할 때 첫 번째, 수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어는 알파벳 순서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랑 지금 하기 전에 너네가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선생님, 저 1번 못 썼어요. 이따 보여줄게. 여기 지금 봐. 자, 이제 같이 봐볼까? 3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C가 있대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3B, A, C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항상 숫자를 먼저 써주고요. 그치? 그리고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고요. 그럼 어떻게 써? 그럼 이제 너네가 3A, B, C를 볼 때 아, 곱하기가 숨어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Y 곱한데 그럼 숫자 먼저 마이너스 3 써주고 그치? 그리고 x 곱하기 y 하니까 x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x 곱하기 c 곱하기 z 곱하기 c 곱하기 c래. 그럼 얘는 누가 제일 먼저야? C. 그래, 근데 c는 얘들아 몇 개 있어? 3개.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아니요. 그렇지. 어떻게 써야 돼요? C. c의 세제곱 그 다음에 x, z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a를 먼저 곱해야겠네. 맞아? a가 먼저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인데 1은 우리 생략 가능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마이너스 a 써주고 x 써줍니다. 그럼 항상 마이너스 앞에는 1이 숨어있구나 라고 생각해주고 나머지는 곱하기가 생략됐구나 라고 생각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x 플러스 y. 얘는 얘들아 이렇게 쓴 친구 혹시 있니? 손 들어. 아무도 이렇게 안 썼어? 그거 어떻게 썼어? 안 적었어? 아니 시간이 없어. 아,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써도 되는데 보세요. A를 우리 분배 법칙 배웠잖아.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B도 이렇게 곱해서 써줄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AX 플러스 AY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Y 이렇게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쓴 사람 손 들어. 없지요? 얘는 그냥 숫자 계산처럼 해줘야 돼. 그럼 얼마예요? 60이 나왔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얘들아 A 나누기 B를 기호로 사용해서 나타낼 건데요. 보세요. A를 아니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우리 역수 취하지. 맞아? 그래서 B분의 A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이거 언제 하고 있을 거야? 생각해봐. 1 나누기 7이 있었어. 우리 뭐라고 썼어? 그럼 얘 바로 어떻게 쓸 수 있어?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용어를 정리할 건데요. 대입이 뭔지 먼저 봅니다. 대입이라는 건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 대신 어떤 수를 넣는 것. 선생님 그 4번 B분의 A 맞죠? 네. 이것을 대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시계값. 얘는 시급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 이걸 시계값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그 식에 대한 답을 시계값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대입이라는 건 선생님 예를 들어보면 얘들아 우리 봐봐. 네모가 3이었어요. 문제에서 네모가 3이라고 알려줬어. 근데 네모 더하기 7은 그럼 뭐니? 그 우리 네모에다 3뿅 집어넣었었지. 그래서 10이야 라고 해가지고 10인 거 알았지? 이거를 우린 네모에다 3을 대입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풀어서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네. 얘들아 다시 말하지만 못 쓴 거는 괜찮다고. 영상을 다시 보면 된다고. 알았죠? 자, 그래서 6번 얘들아 그리고 지금 막 적는 시간이 아니야. 너네 적느라 지금 집중을 못 하는데요. 보세요. 알겠지? 자, 그리고 6번 시계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문자에 주어진 수를 대입할 때에는 생략된 곱셈 기호를 다시 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자에 음수를 대입할 때에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얘들아 당연하지. 선생님 그때 마이너스 대입할 때도 보면은 항상 괄호를 쓰고 계산해줬었지? 기억나지? 자, 그리고 3번 분수의 분모에 분수를 대입할 때에는
생략된 나눗셈 기호를 다시 씁니다. 이게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분의 3이었어.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면 3 나누기 2분의 1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맞지? 맞는 말이지? 그럼 얘는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된다 라고 해주는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호가 있을 때는 얘를 나누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7번. 자, 등식의 우변을 쓰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거 완전 중요. 이거 공식은요 고등학교 가서도 나오고 중학교 가서도 나오고 계속 나와. 자, 소금물의 농도 얘는 뭐냐면 소금물 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농도니까 100하고 단위는 %입니다. 이건 문제 풀 때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소금의 양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까지 개념 테스트 조금만 틀려도 그냥 봐줬잖아. 근데 이거 7번은 봐줄 수가 없어. 무조건이야. 자, 그 다음 A% 100분의 A라고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푼, 리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아. A 할 하니까 얘는 10분의 A인 거야. 그래서 얘는 분수로도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 0.A로. 푼 100분의 A입니다. 그래서 얘는 0.0A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리 그렇지 1000분의 A입니다. 그럼 얘는 0.0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속신 애들아 진짜 편해. 자, 무당벌레를 만들게. 어? 뭔가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모양이 있는데 위에 거리, 왼쪽에 속력, 여기에 시간. 그래서 우린 이걸 거속시라고 많이 부르거든. 자, 거리는 구하는 공식 보세요. 거리를 구하는 칠판 보세요. 자, 거리를 구하는 공식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됐어요? 자, 근데 속력을 구하는 공식 칠판 보세요. 시간 분의 거리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그럼 속력 분의 거리입니다. 됐어요? 다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그러면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거 표를 기억하면 편하겠지? 맞아? 그럼 시간 뭐라고? 속력 분의 거리. 그럼 속력은요? 그렇지, 시간 분의 거리. 그럼 거리는요? 그렇지, 속력 곱하기 시간. 얘는 외울 게 없어. 그냥 거속시만 기억하면 되겠지. 무당벌레 모양하고. 됐어요? 자, 그 다음 10번 A% 할인 가격. 자, 너네가 마트에 갔어. 마트에 갔는데 원래는 10,000원짜리 물건이야. 근데 마감 세일이어가지고 10% 할인을 해준대. 그럼 10,000원에서 10%는 뭐야? 1,000원이지. 어떻게 했어? 원래 10,000원이었는데 곱하기 그치?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A% 할인 가격이니까 얘들아 원래 가격에서 곱해. 근데 이렇게도 곱할 수 있어. 10% 할인을 해주면 얘들아 몇 %를 내고 되는 거야? 90%를 내는 거지. 그래서 10,000원에서 100분의 90을 해주면 우리는 9,000원을 내고 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원래 가격이 1이면
여기에서 할인된 금액 100분의 A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1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할증은 붙는 거지 돈이. 맞아? 할인은 깎아주는 건데 할증은 붙는 거예요. 그럼 얘는 X 원래 가격에다가 더해줍니다. 100분의 A1을. 그래 우리 봐봐 초등학교 5, 6학년 때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렇게 많이 했었지? 왜 그러냐면 너네 지금 1-2 배우고 있는 애들 나오고 있잖아. 맞아? 그럼 봐봐 삼각형은 밑변을 선생님이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H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근데 방금 우리 문자와 식에서 얘들아 곱하기 생략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래서 그땐 어떻게 한다고? 숫자 먼저 쓰고 그치? 그래 알파벳 순서대로 AH 이렇게 쓸 거라고. 됐나요? 됐어요? 자 그리고 직사각형 넓이 선생님이 가로를 A라고 하겠습니다. 세로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럼 A 곱하기 B지. 이렇게 쓸 거야 안 쓸 거야? A. 그렇지. A, B라고 써주세요. 자 그리고 직사각형 둘레 어떻게 구했어?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였지. 그래서 가로 세로 그대로 A, B 쓸게.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였네. 이렇게 쓸래? 아니야. 우리 있어 보이는 거 배웠어. 숫자 먼저 쓰고 알파벳. 됐어요? 자 그리고 사다리꼴 넓이 선생님이 윗변을 A라고 하겠습니다. 아랫변을 B라고 할게요. 근데 얘들아 수학에서 높이는 보통 다 H를 써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잖아. 맞아? 근데 나누기 2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곱하기 2분의 1로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숫자 먼저 2분의 1, 그 다음에 H 쓰고 A 플러스 B 이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얘도 얘들아 이미 배웠던 거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겠지? 그 다음 힘내서 8번. 8번은 정리할 게 많아요. 왜냐 9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 넘겨서 자 용어를 정리하래. 자 첫 번째 항. 항이란 거는 얘들아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우린 얘를 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표시하면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주려고. 자, 예를 들면요. 우리 2x 3y 2xy 얘네를 전부 다 한 문금 해가지고 항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수항. 똑같아. 항은 항인데 얘는 뭐냐면 문자가 없이 수로만 이루어진 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3 뭐 마이너스 2분의 1 쭉쭉쭉 다 어때? 수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수만 있는 항은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개수. 자, 개수는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한 수
우린 얘를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x제곱.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쓰세요 라고 했어. 그럼 얘는 뭐 쓰면 되냐면 그냥 3. 문자 앞에 3이 곱해져 있지?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3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y의 제곱이었어. 그럼 xy의 제곱의 개수를 쓰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 앞에 붙어있는 애 누구야? 마이너스 5. 그래서 얘의 개수는 마이너스 5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항상 앞에 붙어있는 부호까지 써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다항식. 얘들아, 여기서 쓰는 다는요 만을 다해요. 그러니까 항이 많은 식이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연결된 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3x 플러스 5y 플러스 7. 항이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맞네? 그래서 다항식. 그러면 반대로 뭣도 있겠어? 항이 하나만 있는 단항식도 있어. 얘는 다항식 중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얘를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얘도 예를 들자면 뭐 4y 12x 뭐 이런 것들. 선생님 글씨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지 않니? 올라가고 있지. 그 다음에 6번 항의 차수. 왜 너무 많아? 힘내. 항의 차수. 얘는 항에 포함된 문자의 곱해진 개수. 자, 얘는 뭔 말이냐? 예를 들어보면 5x 7y의 제곱 x제곱 y였어. 항상 문자만 보는 겁니다. 자, 5x는 x가 하나만 있지. 그래서 얘는 1차식이라고 해요. 됐어요? 자, 근데 y제곱은 y가 몇 개 있어? 2개. 그럼 얘는 2차.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x제곱 y야. 근데 얘는 사실 얘들아 x 곱하기 x 곱하기 y지요. 그럼 차수가 몇 개인 거야? 그래서 얘는 3차라고 합니다. 됐나요? 2차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 7번 누구야? 다항식의 차수. 자, 얘는 다항식의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x제곱 플러스 7x였어. 자, 그럼 이 식은 애들아 보니까 차수가 2차인 것도 있고 1차인 것도 있어. 근데 이 식 중에서 가장 큰 차수는 누군 거야? 2차인 거야. 그럼 이 식을 우리는 2차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2차식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8번 1차식이란 무엇인가? 어?
어, 1차식은 얘들아 당연히 그럼 차수가 뭐겠어? 차수가 차수가 작은 2일인 다항식이야. 2차식은 차수가 뭐였어? 2인 다항식. 5차식은 차수가 5인 다항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뭐 x 플러스 7, 뭐 3x 플러스 8 이런 것들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9번 중요해요. 동류항. 왜냐면 우리는 이제 1차 방정식을 배울 건데 나중에 상수항의 차수 아니에요? 상수항의 차수? 뭔 말인지 몰라? 그 위에 건좀 예는 거 잠시 무슨 선생님 저 오타난 것 같아요. 6번 6번에 6번이 저거 오타난 것 같은데요. 아, 곱해진. 고마워. 아, 잠깐만, 너 뭐라고, 현우? 그거 다음 식이 있어요. 아? 다음 식이 있어요. 다항식의 개수가 어딨어? 다항식의 차수인데? 아 차수구나. 어. 상수하고 1차. 그러니까 일단 동류항 봅니다. 자,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서로 같은 항. 우린 이걸 동류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x 플러스 7x였어. 그럼 얘는 얘들아 지금 보니까 차수가 다 지금 1차지. 맞아? 그리고 지금 항이 다 x가 곱해져 있지. 그럼 얘는 나중에 우리 계산할 거면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해가지고 12x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아직은 배우기 전이야. 그래서 동류항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문자와 차수가 서로 같은 항.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달랐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 9번. 자, 얘를 계산하라고 했네. 이거 얘들아 분배 법칙이네.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썼지? 곱하기 생략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그래서 얘는 이제 AB 플러스 AC라고 쓸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얘는 그러면은 나누기 C는 곱하기 C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라고 쓸 겁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10번. 자, 단항식과 수.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을 하는 방법. 첫 번째. 단항식 곱하기 수의 경우. 얘는 단항식의 개수와 수의 곱에 문자를 곱합니다. 이건 이따 선생님이랑 원리 해설 풀면서 합시다. 예시는 자, 두 번째. 단항식에서 곱한 것도 있으면 수를 나눈 것도 있겠지. 얘의 경우에는 단항식의 개수와 나누는 수의 역수의 곱을 역수의 곱에 문자를 곱합니다. 세 번째. 1차식에서 수를 곱하는 경우. 얘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계속 선생님 분배 법칙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1차식에 각 항에다가 뭐를 곱하겠어? 당연히 수를 곱합니다. 팔 아파 죽겠지? 쓰지 말고 들으라고요. 천천히. 자, 그리고 네 번째 1차식에다가 수를 곱하면 반대로 1차식을 수를 나누는 것도 있겠지? 대박. 선생님 말하다가 쓰니까 얘들아 여기 1차 수가 아니라 뭐야? 1차식. 그럼 수를 나눌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분배 법칙을 똑같이 이용해서 (1차식의) 각 항에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1차식에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법인데요 얘들아, 우리 덧셈 뺄셈 할 때 내가 아까도 말했어, 분배 법칙을 이용해야 해. 똑같이 알겠어요? 그리고 분배 법칙을 이용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는 보세요. 이따 선생님 또 보여줄게요. 가로가 있는 식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고 12번이요? 네,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문제 하나만 내볼게. 9분의 5에다가 21x 마이너스 12였어. 이걸 풀래. 자, 우리 보니까 곱셈 기호가 생략돼 있는 거 찾아야 돼요. 맞아요. 칠판 보세요. 곱셈 기호가 생략돼 있어. 근데 9분의 5를 그럼 우리 분배 법칙 배웠잖아. 얘에다가도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곱하기가 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얘에다가도 곱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1x에다가 곱해줄 거예요. 9분의 5를. 그리고 빼준다 했어. 뭐를? 12에다가 9분의 5를 곱한 것을. 그러면 얘 계산하잖아요, 얘들아. 얘 먼저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니? 3분의 그럼 3분의 35 있고 문자는 그대로 x 됐니? 자, 그 다음에 얘도 약분해줘야 되잖아. 이거 한 다음에 갑자기 12를 빼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혼합 계산할 때 우리 곱하기 먼저 하고 마지막에 덧셈 뺄셈 했지요? 그럼 얘는 3이고 얘는 4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